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7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기억의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개공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니은의 소속공개사에는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부사장이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입니다. 디귿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물은 할 수 없죠. 4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했다면 업, 직업은 아니죠. 직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자, 옳은 것 했네요. 모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하죠.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하는데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2개월 이내에 해서 X가 되겠습니다. 1번 자격증 1개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이고요. 부정행위하면 5년 시험 못 보죠. 3년 맞습니다. 3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4번은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대여라고 합니다. 양도대여나 5번에 있는 것처럼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대여이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이고요. 1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장관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제외가 아니고 1명 포함입니다.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3번 심의위원회에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따라야 됩니다. 즉 시험 문제는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되죠. 그런데 보수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달라도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따라야 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 사유, 배제되는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인데요. 그건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척, 배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하는 거 아닙니다.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뒤에 가면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데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죠. 이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현업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인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개인보다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외국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런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겠죠. WTO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항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법인도 똑같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1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고요. 다만 우리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면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 실무교육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죠. 즉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 같은 말인데요.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데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2번 3번이 지금 현재는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9일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것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5천만원 이상일 것 이게 삭제될 예정입니다. 지금 입법 예고만 되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본금 규정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우리 상법에서도 옛날에 주식회사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죠.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도 앞으로 즉 34회 시험 볼 때는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지금은 맞고 34회 시험 볼 때에는 틀릴 예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했는데 지금 3번은 틀렸네요. 3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3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100제곱미터 틀렸고요. 2번은 예방교육 틀렸고 3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단 틀렸네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4번이 지금은 맞고 34회 시험 볼 때 10월 29일은 틀릴 예정이다. 즉 자본금 5천만 이상일 것 이것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청년 공인중개사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삭제할 예정이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현재 옳은 정답입니다. 상법상 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가능합니다.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옳은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앞으로 자본금 규정은 삭제될 예정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